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오늘 반등장 잘 보내셨나요? 지수가 어려운 시기여서 계속 불확실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변동성이 커서 일희일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뇌에 젖어 있기보다는 증시가 어려울 땐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기업들을 옥석 가려내면서 공부를 쌓아가는 시기를 갖는 게 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몇 가지 있어서 이번 영상에 이러한 기업을 분석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런 제품을 판매합니다. 어떤 거냐면 통합 보안관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건데 빌딩이나 상업용 서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을 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제공하고 상품의 비용과 용역의 비용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회사처럼 밸류를 60배 정도 줄 수 있지 않냐, 많이 주면 100배도 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알랩처럼 30배 정도 주는 게 적당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글루 시큐리티는 그렇게 간단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글루 시큐리티 최근에 주가 동향과 그거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면은 7월 8일 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문 대통령 정보보호시장에 2025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 날 주가 급등은 이글루 시큐리티가 MS 애저 파트너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이슈 테마에 속해 있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단골로 나오면서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기업이 18년도 이후부터 주가를 저가, 중간가격, 고가를 나눠보면은 3,500원대가 저가이고 4,500원이 적정가치, 5,500원을 고평가 가격대를 통해서 주가는 회귀 차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매매를 한다면 4,500원 이하에서 평단을 만들어 놓고 모아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기간에 여유를 두고 투자한다면 돈 벌기가 쉬운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기업들이 우하향하거나 우상향하는 기업은 많이 보고 또는 지수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많이 나오는 바이오주나 반도체 기업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주가는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왜 이런 흐름을 보일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이글루 시큐리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들쑥날쑥하네요. 매출액은 매년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성장하다가 꺾였죠. 당기순이익도 성장하다가 작년을 고점으로 꺾였는데 이런 들쑥날쑥한 기업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신사업으로 인해서 투자를 크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지어서 감가상각이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인재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그것도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게 재무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글루 시큐리티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5,5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냐 아니냐 실적을 두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만 하나 잘 나와도 어플이나 소프트웨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충분히 고밸류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지, 나는 투자자로서 이 제품에 투자 가치가 있음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난 투자할지 말지 그거를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은 거래대금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오늘 따져보면은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나오죠? 이런 기업은 고액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통한 시장의 관심 살펴보시면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기업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유명한 보안 기업을 건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럼 첫 번째,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AI 보안 솔루션을 20년도에 완성을 해서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 발생을 할 거라고 뉴스에 나와 있죠. 그거를 회사에서 소개하기에는 이런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관제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보안 관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걸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 100% 공격을 다 대응할 수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해커들도 해킹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니까요. 그런 공격들을 빅데이터로 로그와 보안 이벤트를 수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거에 대한 대응과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걸 연동을 시켜가지고 관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품을,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상품이 필요한 곳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기관이 되겠으며 나아가서는 정보의 보안이 필요한 업체들도 필요하겠죠. 수요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괜찮다. 대신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매출 구조입니다. 솔루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용역 매출이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글루시큐리티 기업 내용을 보면은 100%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인 줄 알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60배, 100배 아니면 알랩처럼 완전 전통 보안 기업이면 30배까지도 기업의 밸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익이 작년처럼 80억이 나면은 30배 하면은 시가총액 2,400억이 나와야 된다. 또는 카카오 네이버처럼 60배 하면은 4,800억까지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이글루시큐리티의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안 됩니다. 18년도에 88억을 남겼음에도 주가는 4,500원대를 기준으로 횡보가 나왔죠? 그때도 500억이면은 시가총액이 PER이 6배, 7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고점이 10배 정도 나오는 자리죠. 이렇게 기업의 평가가 5배에서 10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 구조상 용역 매출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라보려면 고평가를 저평가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용역 매출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한 소프트웨어로서의 밸류 가치를 측정하면 기업 밸류를 선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PER 10배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용역 기업들은 보통 PER이 5배에서 8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실적만큼 이익이 나온다면 5배 하면은 400억대, 8배 하면은 700억대 정도의 기업 가치가 적정 가치의 밸류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원대에서 5,500원대 사이가 적정 가치의 밴드인 거죠. 이 가격을 벗어나면 고평가 또는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차트에
횡보 라인을 깨는 시기는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까요? 막연히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전체적인 시장 밸류가 바뀔 때, 또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또는 엄청나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그때 바뀌는 거지, 인력을 더 뽑고 덜 뽑고에 따라서 기업 주가가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대신에 이글루 시큐리티가 속해 있는 보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글루 시큐리티가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체크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에서 체크가 가능한데, 이게 전부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편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1%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고, 이글루 시큐리티처럼 8%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개발비가 타 기업보다 이글루 시큐리티가 더 높으면 확률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작은 기업보다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죠. 이글루 시큐리티는 연구개발비에 점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상품이 개발됐을 때는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은 신제품 출시 시에 이 매출 단가의 평균이 30%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솔루션 매출이 33억이다. 그러면 이 솔루션이 AI 기반이 완성됐을 때는 40억 이상, 많이 나오면 50억.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솔루션 매출은 이익률이 높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은 재무는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신에 용역 매출에 비해서 솔루션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관 또는 기업에만 소비자를 타겟팅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타겟팅을 해서 매출이 더 크게 범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개발되면은 좀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글루 시큐리티의 전문 분야가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조금 있네요. 지금 현재 20년도는 SIEM 플러스 AI 베이스의 이러한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2025년까지 AI 보안관제 솔루션이 이 보안관제 시장을 리드한다고 하니까, 만약 인공지능 보안 테마로서 이 기업을 바라본다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호흡을 잡고 기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국가의 정책이 올해부터 이 보안 사업에 점점 더 투자가 증대될 거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으면서 정책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부 정책과 엮어서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기업의 지분을 보면은 전체 지분에서 50%가 기업의 관계인들의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10% 이상 주요 주주가 S1입니다. 이 S1은 보안업계 1위인 기업인데 삼성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글루 시큐리티가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대신에 S1의 주가 방향성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가 든든한 주가를 가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S1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글루 시큐리티가 좋을 게 없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은 최대 주주 이득준 포함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기업인 경우에는 배당이 크다 작다, 작은 편인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 살펴보니까 이 기업은 매년 현금 배당 수익률이 3%대에 위치하는 배당 성향을 가졌고 매년 주당 14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편이거든요. 좋은 가격에 이 기업을 매집한다면 주가에 의한 수익도 나고 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배당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볼 수는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1분기는 좋은데 2분기는 아쉽죠. 근데 2분기에 적자 지속이라는 단어를 썼지 적자 전환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재무 차트에서 이익을 살펴보면은 모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반복이 되냐면 이러한 보안업체는 4분기하고 1분기에 매출이 집중이 되고 2분기, 3분기는 매출이 작은 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익 또한 4분기, 1분기에 좋고 2분기, 3분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나쁜 거죠. 당장 2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3분기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4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되고 실적이 회복되는 좋은 시기에는 주가가 반영되는 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4분기, 1분기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4분기, 1분기에 속해 있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에 반영되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 5,500원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조정받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측된다 해서 좋게만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꼭 살펴보시고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살펴볼 수 있는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구독자분이 좋을 것 같아서 기업 분석을 신청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이 기업 좋다 사라, 이 기업 나쁘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진 않고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를 배경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 미래성이 어떤가요? 미래성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데 단점은 차트상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인식이나 인지도가 작은 점은 아쉽고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가 인공지능이나 보안 테마에 속해 있는데 별로 크게 주가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대장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테마들이 아쉬운 점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가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기로에 서 있고요. 상품이 잘 개발돼야 그 기로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회사가 주가가 올라야 이글루 시큐리티에 이롭지 않을까. S1이 잘 될수록 이글루 시큐리티의 미래성이 함께 보장이 되기 때문에 S1도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가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작다. 왜냐?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9%, 나머지 91%는 용역 매출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밸류 평가가 낮은 편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순수 100%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목표 시가총액을 높게 잡는 오류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만 개미였습니다.